계엄령 사태를 겪고서 온 국민이 정말 시겁했어요. 시겁이 뭡니까? 질겁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속을 뒤집어놨어. 정치 권력과 군의 무력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저는 그 계엄에도 두 가지 크나큰 성격이 있는데요.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소위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12.12가 대표적인 거고, 네. 5.16이 또 대표적인 것이죠. 그거는 군인들이 군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쉰말로 하면 군이 이렇던 호랑이 같다 그러면 호랑이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매일 먹이를 주던 주인을 물어뜯은 그런 경우죠.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울타리 안에서 있던 군인을 이렇게 슬금슬금 끌고 나와가지고, 야, 내가 미워하는 저놈들 좀 가서 물어뜯어 라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 과거에는 매일 먹이를 주던 그런 국민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울타리 안에서 순하게 앉아 있었는데 살살 꼬드겨서, 야, 너 나와. 일로 나와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좀 물어뜯어줘 라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그런 성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아주 질겁을 했다. 이놈의 나라를 거의 미얀마 수준으로 끌어내릴 뻔했다. 깜짝 놀랐다. 미얀마 국민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대연한 급해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태연하고 미소 짓는 얼굴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세 번째 또 하나 더 놀란 게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거짓말에도 너그러운 국민들, 일부지. 이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말 깜짝 놀라고 시겁했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잖아, 그거. 스 박사님, 미얀마를 비하하신 건 맞고요. 네. 두 번째, 태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 같습니다. 지금 쫄았나? 바짝 쫄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아예 저는 그 거짓말 정도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어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측은지심이 들 정도잖아, 이거. 너그럽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너그러운가.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나와서 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호랑이가 옛날 생각하던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습이 좀 달라. 과거의 호랑이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이번 호랑이들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얘기를 잘하면 통할 것 같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이 군인들이 과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너그러운 것은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보이는 게 사실은 아니고 이걸 주도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무서워하진 않는구나.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 쿠데타를 보는 시각이 약간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그러움의 다른 형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혼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쿠데타가 또 국민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네요. 그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계엄을 했던 모든 주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던 거는 명확하게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국회 아닙니까?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도 일정 부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 독재로 갔다, 명확하게. 말할 것도 없지. 군사정권 들어서고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하고 정당은 해산되고 80년 광주 그 상황이 또 여기서 저기서 벌어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자본 빠져나가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이게 뭐냐고. 한 단계만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 모양인데. 끔찍하죠. 이 끔찍한 거를 사람들이 너그럽게 무슨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했다고?
뭐 이걸 그냥 자기가 옮기면서 얘기하는 그 국민들이 있어요. 그 내막에 보면 저는 윤석열의 독재의 또 다른 면은 사실은 윤석열 부부의 독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씨를 혼내주고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게. 네, 근데 김건희에 의한 확실한 독재가 이루어져서 이게 북한하고 비슷한 북한과 남한이 아주 비슷한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통일될 여건이 더 좋아지겠네. 뭐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는 또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아유, 참, 하여튼 속상해. 김여정이나 뭐 김정은이 만나기가 쉬웠을까? 오히려 더 괜찮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군에 대한 이제 민주적인 통제 장치 그리고 민군 관계 확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 국민이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빨리 사태를 규명하고 지금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가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야 이게 뭐가 문제였던가 이거 이제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서로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군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 법률적 장치보다 더 위에 있는 이제 철학적, 이념적, 문화적 이런 이제 바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아주 진한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헌법재판소 그 심의 절차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펼쳐질 국면에 대해서는 이제 상상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야, 이 국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겠나 하는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할 준비를 하고 그 누군가는 이제 빨리 끌고 나가 주기를 이제 바라겠지요. 네. 근데 우리는 육사 나오셨죠? 저만 나왔겠습니까? 뭐 요즘에 뭐 노상원이도 나오고 무슨 국가적으로 무슨 위기 이런 혼란이 왔을 때 그 배우로 저희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들이. 아이, 그러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육사 출신들이 이런 핵심적으로 내란에 개입했지만 또 내란을 막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국정원의 1차장도 홍장원이 육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계엄 부대 중에 주로 역할을 하면서 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도 육사 출신이 꽤 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육사 출신이 모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다 보니까 육사 출신 장군들이 주도했다며 하면서 그 내란 사관학교 그 폐지라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주장을 하던데 물론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귀하께서 나오시고 내가 나온 그 학교에 대한 애정도 없잖아요. 있어서이기 때문이지만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결과가 이래 했으니 단칼에 날리자. 그건 이제 무식한 얘기지. 사실은. 지금 근데 육사를 비호하고 하기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커서 육사가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전에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일을 보십시오. 육사 안에 있는 홍범도 동상을 치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보면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군복무를 하나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과연 국민을 지키는 데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가 오로지 반공 하나로 사관학교를 운영했나? 그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앞으로 그 대화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군대 이야기, 그 속사를 우리가 한번 드러내놓고 얘기해보자. 네, 좋습니다. 뭐 사관학교 양성제도 문제, 국방부 운영 문제, 또 군대 조직의 문제, 인사 운영의 문제, 또 방첩사령부 이야기 문제, 그리고 정치권과의 밀착 문제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 차근차근히 이 얘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이 문드러져도 꺼내놔야 뭐 해결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도 다 꺼내서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한 10번은 이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줄이는 게 우리의 능력이죠.